안녕하세요. 코다코 주식회사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발표자 정인모입니다. 전기차용 전동 컴프레서 하우징 개발을 위해서 주조 기술인 고품질 용탕 관리 기술하고 그다음에 AI 기술인 실시간 금융온도 빅데이터 기반 품질 예측에 대한 이종갓 융합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신청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간략해서 두 부분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는 1997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 23년째 되는 회사고요. 지금 현재로는 알루미늄 주조에 대한 거로는 양으로서는 이제 4만 톤, 맥시멈이었을 땐 4만 톤 정도로 국내 최대량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3년 됐고요. Back to the Basic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성장기를 거쳐서 성장기는 2천만, 그 다음에 3천만 해서 도약기에서 12년도에 7천만, 그 다음에 14년도에 1억 불 수출을 한 회사고요. 지금 현재로는 국제과제의 월드클래스 300 진입이 되어 있는 회사이고 멕시코의 해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2017년도에 오퍼레이션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든 챔피언 기업 선정이 돼서 있는 기업으로 있습니다. 사업장 자세히 보시면 국내 사업장은 1, 2, 3, 3공장이 있고요. 해외법인 멕시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가동 공장, 그 다음에 계열사 1, 2 해서 지금 7개의 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다코에 대한 주요 고객사는 저희가 이제 맥시멈일 때는 지금 현재는 한 65% 정도 되지만 70%에 대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글로벌한 카 메이커에게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코다코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공급사로는 덴소, 만도, 보그워너, 현대파워텍, 모비스 수많은 협력사를 통해서 카메이커에게 글로벌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해외 수출 비중이 68%, 70%에 근접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도 18년도에는 9.1%, 그다음에 작년에는 11% 정도 수준의 전기차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향후로는 전기차 매출이 점점 확대될 회사입니다. 주요 생산품입니다. 기존의 이제 공조 부품, 에어 컴프레셔라든지 에어컨에 대한 부품들을 한원을 통해서 글로벌한 메이커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변속기에 대한 부분은 주로 현대 파워텍입니다. 현재는 현대 트랜시스로 개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카메이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부품은 현대차의 멕시코에서는 해외에서는 1차로에서 레더 프레임 그러니까는 크랭크 케이스에 대한 부분을 수주받아서 지금 개발 진행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조향에 대한 부분은 만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후에는 티센에 있는 프레스타라든지 TRW라든지 개척을 해가겠지만 테슬라라든지 현대기아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코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동 부분에서 마스터 실린더에 대한 부분하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볼츠라든지 GM의 테슬라의 전수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매출 현황입니다. 저희 2009년서부터 나타내고 10년간에서 2019년 보시면 2017년에 2781억으로 해서 맥시멈 치고 현대기아 자동차에다 자동차 산업이 조금 침체되는 2년간의 침체가 있었습니다만은 19년서부터 지금 멕시코에 대한 매출이 248억에서 그다음에 20년 올해 580억,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최대 목표 1000억까지 보고 있는 91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20년도에는 18년 수준을 상회하고 그다음에 21년도에 가면은 이 17년의 맥시멈을 넘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인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있는 페스큐리아 근처에 100km 떨어져 있는 코알라주 살티오 산타마리아 공단의 10,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주조 가공 공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부품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M 15로에 있는 볼츠 차량입니다. 여기에는 이 컴프레셔가 이제 유압이 아니라 전동에 대한 거로 가 있는 일렉트로닉 컴프레서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OBCM이라고 해서 온보드 차지 모듈을 PCB 기판이 꽂히는 그런 핵심 엔진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EMS라는 부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OBCM에 대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하우징입니다. 이것도 테슬라 예전에 있던 테슬라 모델 S, 그다음에 테슬라 모델 X 해서 배터리 하우징을 동풍 기차 포함해서 세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PS입니다. 일렉트로닉 피니언 스티어링입니다. 피니언 스티어링 조향 장치에 있는 시스템 놓는 게 테슬라 S, X, 그다음에 모델 X까지 테슬라에는 전 차종에 걸쳐서 저희가 전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동 컴프레서입니다. 이건 한원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모델 X, 그다음에 현대 코나, 아이오닉, 그다음에 넥소, 그다음에 모델 X,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넥스트하고 파우에 대한 차, 그다음에 기아의 니로의 전동 컴프레서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이번에 포드에서 이 드라이브 모터 시스템인데요. 수주를 받아서 지금 개발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 위에 거북이 등처럼 올라온 부분이 인버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모터가 있고 앞쪽에 왼쪽 앞쪽에는 이제 이 감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한 케이스를 포드에서 수주를 받아서 저희가 납품을 하는 개발해서 납품하는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향후에는 배터리 엔드 플레이트, 배터리 셀들을 지탱해주는 그런 플레이트하고 하이브리드 스페이스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샤시하고 차체에 대한 프레임을 전신제하고 주조제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해서 스페이스 프레임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다시피 자동차 알루미늄 소재의 지금 현황은 지금 셰시 부품이 한 38종, 그다음에 알루미늄 소재 승용차용 소재로 들어가는 게 152종, 그다음에 파워트레인에 64종에서 한 150종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10년을 보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배에 대한 시장이 팽창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이유는 이 자동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베이스라인이 이제 예전에는 1.5톤짜리에 대한 차를 17년도에는 1.26,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14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1.7톤짜리가 1.14톤이 되는 데 있어서 녹색깔 보시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볼륨이 상당히 팽창되고 커지고 사용량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톤에서 1.14면은 지금 560kg인데요. 560kg을 줄여야만 차후에 나오는 CO2 에미션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년도 파리 프로토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올해서부터이기 때문에 유럽이 아주 강화되고요. 중국 또한 20년서부터는 NEB 룰이라 해서 12%를 달성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기울기로 보시면 미국에 대비해서 중국, 유럽에 대비해서도 CO2 그다음에 연비 규제가 지금 30%에서 43%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국내에서도 강화되지만 특히 유럽을 보시면 100만 대 기준에서 1g 초과 시에 지금 95유로를 판매량 대비해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1g을 초과하게 되면 100만 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356억을 벌금을 내고 100만 대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경량화 수준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생존 기술로서 경량화, 특히 경량 금속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특히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에도 경량화의 기술이 상당히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다카와의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마켓이나 자동차에서의 늘어나는 알루미늄 소재에 대비해서 생산 기술을 훌륭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존의 하이프레저 고속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할 때 결함이 나는 건 내부 기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유럽 선진사에서 이 용탕 내에서부터 공기가 없이 퍼올리는, 뒤에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바울을 가지고 공기와 같이 알루미늄을 푸고 있는데요. 그것이 없이 차압에 의해서 알루미늄 용탕이 들어가서 기포 없이 다이캐스팅을 한다면 결함이 전혀 없는 알루미늄이 나오고요. 알루미늄 부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도시바 설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바 기계나 도시바 전자, 그 다음에 SKT를 통해서 5G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다이캐스팅을 지금 진행을 기존에 하고 있고요. 생기원의 열 화상에 대한 분석을 적용한 이종간입니다. 그래서 금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금형의 온도를 사전 주조하기 전에 측정을 하고, 거기서 금형 온도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주조돼서 나온 제품이 벌써 결함이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화상 기법을 통한 AI 기술 접목해서 로봇가 NG 라인과 OK 라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주조 공정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한국 최초로 AI 기술을 하는 알루미늄 하이프레셔 다이캐스팅의 AI화에서 스마트 공장까지 이제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들에 대한 생산성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지만, 이 지금 과제로 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컴프레서뿐만이 아니라 전 제품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된다면 생산성, 그다음에 품질, 그다음에 경제적인 수율이라고 하나요? 수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대한 기술을 새로운 결함이 없는 주조 공법에 대한 거를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보시면은 이 사진이 열에 대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가고 있는 부분이 고온이고요. 하얀 부분까지. 그다음에 보라색, 청색 부분이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동 컴프레서에 대한 하우징에 대한 그림인데, 열 등고선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열이 많아진 부분, 과열된 부분에서는 기포가 주조의 결함인 기포가 형성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측을 하고 매 금형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고 그 사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한 숏별 금형 온도에 의해서 금형 온도에 대한 패턴이 이 불량선까지 올라갔을 때, 불량선까지 내려갔을 때 판별을 AI화해서 딥러닝 시켜서 AI화해서 NG 라인과 OK 라인으로 로보팅이 자동으로 배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간 기존에 이제 이 경량화하기 위한 경량 생산 기술하고 AI 기술이 융합돼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국내 최초로 이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타사, 국내에 있는 다이캐스팅을 하는 타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허라든지 기술에 대한 이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동차용 컴프레서에 대한 컴프레서 하우징에 대한 내용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종목에 퍼질 거기 때문에, 스프레드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더 10배 정도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지금 사업이 종료됐을 때 35%로 봤습니다. 35%를 보고, 그래서 50%까지 이 3년간 시장 점유율에 대한 증가를 봤습니다. 이건 기술을 적용했을 때도 있지만, 기존에 한원이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275만 개에서 314만 개, 그 다음에 392만 개까지 해서 이 최종적으로 25년에 한 850억 정도에 대한 국내 매출에 대한 증가가 예상되고요. 해외는 지금 점유율이 이 한온,
통해서 지금 조사한 겁니다. 9% 정도뿐이 안 됩니다. 한원이 한 2위에서 3위 정도에 대한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12%, 15%까지 했을 때 약 한 700억 정도 해서 한 1,50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능력은 697만 개까지 보고 있습니다. 4억 개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국내 시장이 2, 3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고 할까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2015년도에 멕시코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설비를 다 갖추고 오퍼레이션이 됐는데 지금 만평 부지가 설비가 꽉 찼고요. 그다음에 1만평 부지를 옆에 있는 부지를 구입을 해서 향후 수주되는 물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수주되는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매 보유 부지로 보유를 해서 구매해서 건설을 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지금 내년 2021년도 매출을 910억으로 보고 있는데 좋게 2,000억을 넘고 베스트 케이스로 본다면 1,500까지도 볼 수 있는 매출, 수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공장이라고 할까요? 멕시코의 제2 공장. 특히나 옛날에 나프타에서 USMCA로 돼서 현대 기아자동차라든지 국내 기업이 진출을 했을 때 75%를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진출한 어드밴티지를 매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량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 사업에 투자 유치를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